한 도시의 공무원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그룹을 우리 도시로 꼭 데려오겠다며 직접 캠페인에 나섰어. 시문화 책임자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도시가 통째로 보라색으로 물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니까? 팝의 여왕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을 데려오겠다고 도시가 팔을 걷어붙였어. 2026년 남미의 브라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료 공연이 열리는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문화 책임자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직접 선언했습니다. 도시의 다음 무대를 채울 주인공은 한국에서 건너온 그룹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도시가 스스로 지구 반대편의 한 그룹을 데려오겠다며 나선 겁니다. 대체 어떤 그룹이길래 브라질의 도시들이 서로 데려가겠다고 경쟁까지 벌이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다시 뭉친 방탄소년단 BTS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6년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이었습니다.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다시 모인 뒤 처음으로 도는 세계 투어였습니다. 이 투어는 2026년 4월 고향에서 막을 올린 뒤 아시아와 유럽, 미국과 남미를 아우르며 85회가 넘는 공연으로 2027년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이었습니다. K-팝 단일 그룹의 투어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규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공연은 지난 2019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브라질 팬들 앞에 다시 서는 무대였습니다. 2019년 상파울루 공연 이후 팬데믹과 멤버들의 군복무를 거치는 긴 공백을 지나 마침내 돌아오는 자리였던 겁니다. BTS는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의 모룸비 스타디움에서 10월 28일과 30일 그리고 31일 사흘에 걸쳐 3번의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하는 이 거대한 경기장에서 사흘 동안 3번의 무대를 채우는 일정이었습니다. 티켓 판매는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를 통해 진행됐고 팬클럽 회원을 위한 선예매를 거쳐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싼 좌석이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 무대 앞자리는 30만원을 넘었고 특별 관람석은 100만원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매가 시작되자 브라질 전역이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전 등록과 온라인 대기열에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전했고 3번의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매 시스템에 혼잡이 빚어졌고 일부 팬들은 소비자 보호기관의 판매 방식에 대한 항의를 넣기도 했습니다. 표를 노린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현지 언론은 공식 판매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주의보까지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한 브라질 매체는 이번 예매 열기를 나라 전체가 한 그룹의 공연 하나를 두고 몇 달 전부터 술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브라질을 뜨겁게 달군 건 이 상파울루 공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오래전부터 두 거대 도시 사이에 묘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경제의 심장인 상파울루와 문화와 축제, 관광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상파울루가 돈이 도는 도시라면 리우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번 BTS 공연이 상파울루에서만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우 쪽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BTS를 불러와야 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의 공무원이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의 문화 책임자 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리는 초대형 무료 공연 프로젝트 토도문도 노히우의 다음 주인공으로 BTS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겁니다. 브라질의 음악 매체 롤링스톤 브라질은 이 발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팝의 여왕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반드시 BTS여야 합니다. 저는 2028년까지 이 캠페인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희우가 보라색으로 물들 차례입니다.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방송과 언론 앞에서 지구 반대편 그룹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우리 도시를 그들의 색으로 물들이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도문도 노히우라는 무대가 어떤 자리이길래 도시가 이토록 공을 들이는 걸까요? 이 무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료 콘서트로 꼽히는 행사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가 직접 나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코파카바나 해변을 통째로 무대로 바꿔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규모는 숫자로도 증명됐습니다. 2024년 미국 가수 마돈나가 이 해변 무대에 올랐을 때 약 160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이 공연은 여성 가수가 연 무료 콘서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무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5월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가 같은 코파카바나 해변 무대에 서자 이번엔 무려 210만 명이 몰린 겁니다. 이 숫자는 마돈나의 기록을 가볍게 넘어서며 단독 콘서트 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인 공연으로 공식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관객 동원 기록이 바로 이 해변에서 해마다 새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세계적인 가수 샤키라가 이 무대를 이어받았습니다. 리우 씨는 이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이어가겠다고 이미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팝스타들이 해마다 이 해변의 주인공 자리를 놓고 이름을 올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리우의 공무원이 다음 주인공으로 BTS를 지목했다는 건 그저 공연 하나를 데려오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세계 최대의 관객 기록을 갈아치울 다음 후보로 한국에서 온 그룹을 공식적으로 꼽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지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아미들은 도시가 나서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라 브라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팬 캠페인을 스스로 꾸려왔습니다. 브랜드와 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까지 움직여 브라질과 BTS의 인연을 도시 곳곳에 새기려는 비영리 운동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 캠페인은 순식간에 더 큰 물결이 됐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 도시의 공무원이 방송에 나와 BTS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부터 그들이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이 작은 나라에서 그들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왔다. 이제야 우리 도시가 그 마음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료 무대의 다음 주인공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룹이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상파울루도 리우도 두 도시가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그룹이 하필 한국에서 왔다. 코파카바나 해변이 보라색 응원봉으로 뒤덮이는 그날을 나는 기어이 두 눈으로 보고 말겠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노래들을 몰랐지만 이제는 온 도시가 이 이름을 안다. 브라질 국기와 보라색 물결이 같은 해변에서 함께 흔들리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벅차다. 티켓을 구하려고 밤을 새웠지만 이 순간을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 지구에서 가장 먼 나라의 노래가 어떻게 우리 도시를 이토록 하나로 만들었는지 아직도 신기하다. 한 브라질 팬은 그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 청년들이 우리 도시의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언어도 국적도 다른 우리를 노래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냈다.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누군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도시가 먼저 손을 내민 그룹. 그게 한국에서 왔다. 이 열기는 그저 팬들의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 BTS의 존재감은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숫자로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BTS는 세계적인 그룹이 되기 훨씬 전인 2014년부터 브라질 무대에 올랐고 이후 여러 차례 이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낯선 아시아의 신인 그룹을 보러 온 소수의 관객 앞에서 노래했지만 그때부터 브라질 팬들은 모든 가사를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그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한 인연이 12년이 흐른 지금은 도시의 행정을 움직이는 규모로 자라난 겁니다. 이번 아리랑 투어에서 BTS가 찾은 곳도 브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의 도시들이 저마다 이 그룹을 자기 나라로 부르기 위해 경쟁하듯 손을 내밀었고 브라질은 그 남미 열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이번 상파울루 공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고 예매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열 혼잡과 사기표 주의보까지 뉴스로 전할 정도였습니다. 한 그룹의 공연 하나가 나라 전체의 언론이 며칠씩 다루는 사회적 사건이 된 겁니다. 여기에 도시 정부가 직접 나서고 팬들이 꾸린 보라 브라질 프로젝트가 브랜드와 기업, 지방 정부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열기는 이제 단순한 공연을 넘어섰습니다. 상파울루의 유료 공연과 리우의 무료 무대를 향한 도시의 구애가 겹치면서 브라질에서 BTS라는 이름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두 거대 도시가 한국에서 온 그룹 하나를 두고 서로 손을 내미는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나흘 뒤도 아닌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 공연을 두고 한 브라질의 문화 칼럼 애독자는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의 문화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흘러간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는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에서 온 노래를 데려오려고 공무원까지 나서 애원하고 있다. 그 노래의 색은 보라색이었고 그 출발점은 한국이었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료 무대의 다음 주인공을 도시가 직접 지목했다. 그 이름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국내 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브라질 공무원이 방송에서 우리 가수 이름을 부르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지구 반대편 도시가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남의 나라 축제를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 도시가 우리 가수를 부른다니 격세지감이다. 세계 최대 관객 기록을 우리나라 그룹이 세울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이름도 낯선 신인이던 시절부터 그 노래를 따라 불러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이 12년에 걸쳐 도시의 행정까지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돈이 도는 도시 상파울루는 사흘간의 무대로, 축제의 도시 리우는 세계 최대의 해변 무대를 향한 구애로 브라질의 두 얼굴이 모두 같은 이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을 들썩이게 한 건 세 번의 공연과 하나의 캠페인이었지만 그 도시들이 진짜로 부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